이상적인 봄 정원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활짝 핀 튤립, 푸른 새싹들, 건강한 나무들이 가득한 모습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그림을 상상해 볼까요? 병든 어린 싹들, 앙상한 가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병충해의 흔적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봄 정원의 운명이 3월이 아닌 바로 지금 10월에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가을 정원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실수들 때문에 봄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실수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월을 한 해 농사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수확도 끝났고 낙엽도 지고 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다고 여기죠. 하지만 사실 정원은 잠들지 않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죠. 바로 이 전환기에 앞으로의 성장과 개화, 그리고 식물의 건강을 위한 기초가 다져집니다. 10월의 작업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봄이 되면 그 집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아마도 가장 교활한 함정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청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갈퀴질을 해서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다 치웠다고요. 정원은 완벽하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뿌듯하게 결과물을 바라보며 생각하죠. 이제야말로 정원이 겨울을 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깨끗함 속에 가장 큰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낙엽을 치우는 동안 땅 위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사과나무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미라처럼 변한 사과가, 텃밭에는 새까맣게 변한 토마토 줄기가, 화단에는 흰가루병에 걸려 시든 플록스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이 겨울 동안 썩어 없어질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진짜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입니다. 썩은 과일 하나하나, 병든 줄기 하나하나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그리고 해충의 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의 토양 속 이 잔해들 안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날 것입니다. 그럼 봄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온기가 찾아오자마자 이 모든 군단은 깨어나 배고프고 연약한 여러분의 새싹들을 공격할 준비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에게 완벽한 공격 거점을 마련해 준 셈이죠. 그러니 봄의 갑작스러운 검은 별문의병, 역병, 그리고 다른 질병들이 창궐해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을부터 그들을 정성껏 보살펴서 저장해 두었던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그 못지않게 해로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균 정원 오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주의 정원사가 정원 안의 모든 것을 싹 치워버리는 경우죠. 떨어진 낙엽 하나,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긁어내어 버립니다. 나무와 관목 아래는 완벽히 검고 흙만 드러난 맨땅으로 변하죠. 언뜻 보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청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정원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 건강한 낙엽층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혹독하고 눈이 적은 겨울에 식물의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담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면 뿌리는 혹독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특히 어린 식물이나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체들, 즉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들의 먹이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낙엽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귀중한 부엽토 후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유기물 공급이 없으면 토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척박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본연의 구조를 잃게 됩니다. 봄이 되어 겉보기에 깨끗한 땅에서 식물들이 왜 그리 부실하게 자라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땅의 생명력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지르기 쉬운 놓쳐버린 기회라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는 나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진 않지만 싱그러운 첫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기쁨을 앗아갈 것입니다. 바쁜 가을철, 우리는 흔히 이제 심는 계절은 끝났으니 나머지는 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월은 굳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 말 그대로 막차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히아신스 등 봄을 알리는 이 아름다운 꽃들은 반드시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충분한 휴명일을 거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뿌리를 충분히 내리고 봄에 힘차게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차가운 단련 없이는 봄에 어떤 아름다운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스한 4월이 왔는데 이웃집 정원에는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봄꽃들이 가득한 반면 당신의 정원은 여전히 칙칙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면요. 그리고 당신은 그때서야 가을에 단 1시간만 투자했어도 이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움과 함께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봄을 마법처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봄까지 미루지 마세요. 10월에 구근을 심는 것은 당신에게 100%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가장 보람 있는 정원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에 우리의 친구에서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전정가위입니다. 정원 여기저기를 정리하고 사과나무의 수영을 예쁘게 다듬거나 무성하게 자란 수국이나 장미가지를 짧게 자르고 싶은 마음에 손이 근질거릴 때가 많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수영 형성 전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은 강력한 비상 신호를 받습니다. 위험해. 새로운 순을 급히 키워내야 해.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름 내내 비축해둔 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여린 새 순들을 틔웁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서리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미처 단단해지거나 두꺼운 껍질로 덮일 새도 없었던 이 연약하고 푸른 가지들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그저 검게 변하고 얼어붙어 죽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식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친 격이 됩니다. 식물은 여름 내내 힘들게 모아둔 소중한 에너지를 완전히 헛되이 낭비한 채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고 얼어붙어 생긴 상처들은 봄의 곰팡이와 병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0월에는 오직 위생 전정만 해야 합니다. 즉, 말라 죽은 가지, 부러진 가지, 그리고 확실히 병든 가지들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관을 위한 모든 전정은 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잡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유혹적인 실수일 겁니다. 밭을 보다가 잔뜩 자란 민들레나 별꽃 같은 잡초들을 보면 굳이 힘 뺄 필요 있을까? 곧 설이 내리면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요.
하지만 사실은 숙련된 정원사조차 빠지기 쉬운 거대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을 잡초들은 진정한 생존의 대가들이거든요. 동면에 들기 전 그들의 주된 목표는 그저 자라는 것을 넘어 자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흙 속에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이 씨앗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서도 거뜬히 겨울을 나고 차가운 겨울을 겪으며 자연 발학 과정을 거친 뒤 봄이 되면 첫 햇살과 함께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일제히 싹을 틔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여기저기 몇 개의 잡초가 아니라 온통 초록빛 카페처럼 뒤덮인 잡초 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잡초들은 귀한 작물의 빛과 수분, 그리고 소중한 영양분을 빼앗아 숨통을 조를 겁니다. 결국 10월에 남겨둔 잡초 한 포기가 5월에는 수백 개의 새로운 잡초가 되어 돌아오는 셈이죠. 그러니 마음 먹고 괭이 들고 밭을 한 번만 더 둘러보세요. 이 작업은 봄에 당신이 해야 할 몇 주간의 고된 김매기 작업을 덜어줄 겁니다. 비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보살핌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식물을 돕고 싶은 마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 복합 비료를 사고 나무와 관목 밑에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비료의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비료의 질소 함량이 높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식물에게 큰 해를 끼치는 셈입니다.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질소는 잎과 어린 새싹처럼 푸른 부분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가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식물에게 자라라, 새 잎을 내뿜어라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그 말대로 반응하죠. 다가오는 추위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성장에 마지막 힘을 다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첫 강한 서리가 내리면 이 여리고 약한 새순들은 미처 준비도 못한 채 얼어 죽고 맙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추위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목질부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가을에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질소가 아니라 칼륨과 인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뿌리 발달을 돕고 내한성을 높여주며 식물의 줄기가 단단하게 여물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포장지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소리 없는 방해꾼은 흙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수확이 끝나고 밭이 비면 봄까지 그대로 두려는 유혹이 큽니다. 만약 토양이 가볍고 모래가 많은 흙이라면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 무겁고 점토질이거나 양토질 흙이 있다면 이런 무관심은 실로 재앙입니다. 가을과 겨울 동안 이런 흙은 비와 녹은 눈의 영향으로 단단히 뭉치고 굳어져서 봄에는 마치 돌처럼 딱딱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씨앗을 들고 밭에 나가보면 삽질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린 식물의 뿌리는 이런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공기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해결책은 가을갈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흙을 갈아엎을 때 덩어리를 부수지 않아야 합니다. 큰 흙덩이를 그대로 두세요. 겨울 동안 서리, 습기, 그리고 바람이 여러분 대신 모든 일을 해줄 것입니다. 물이 틈새로 스며들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팽창과 수축을 통해 이 흙덩이들을 안에서부터 부서뜨릴 것입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의 무거운 흙은 부드럽고 적절한 구조를 갖추며 공기가 가득한
심기에 완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식물들을 죽이는 실수는 바로 물주기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가을이고 비도 자주 오는데 무슨 수분 부족이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식물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위험군이 있는데 바로 침엽수와 상록수들입니다. 측백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노간주나무, 철쭉류 등이 그렇죠. 낙엽수와 달리 이들은 옷을 벗지 않고 겨울 내내 잎과 바늘잎을 통해 수분을 계속 증발시킵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서는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가뭄 효과입니다. 식물은 얼어붙은 토양 속에 서서 문자 그대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에 우리가 누렇게 변하고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측백나무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0월에 특히 가을이 건조했다면 충분한 양의 수분 보충 물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각 식물 아래에 흙이 50리 원길 60cm 깊이까지 충분히 젖도록 여러 양동이의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겨울 내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 비축량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Ωστόσο, οι ρίζες τους δεν μπορούν να αναπληρώσουν τα αποθέματα υγρασίας από το παγωμένο έδαφος. Έτσι δημιουργείται το φαινόμενο της χειμερινής ξηρασίας. Το φυτό βρίσκεται σε παγωμένο χώμα και κυριολεκτικά στεγνώνει. Αυτός είναι ο λόγος που την άνοιξη βλέπουμε συχνά κυτρινισμένες, καμένες τούγες. Οι άνθρωποι νομίζουν ότι πάγωσαν, ενώ στην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αποξηράνθηκαν. Για να μην συμβεί αυτό, τον Οκτώβριο, ειδικά αν το φθινόπωρο ήταν ξηρό, είναι απαραίτητο να γίνει ένα βαθύ ενυδατικό πότισμα. Πρέπει να ρίξετε αρκετούς κουβάδες νερό κάτω από κάθε φυτό, ώστε το χώμα να βραχεί σε βάθος 50-60 εκατοστών. Αυτό θα τους δημιουργήσει το απαραίτητο απόθεμα υγρασίας για όλο το χειμώνα.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실수는 바로 도구 끝 감염입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 농기구를 그대로 창고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흙덩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삽, 잎사귀와 수액 찌꺼기가 마른 전정가위, 흙이 딱딱하게 굳은 괭이 등. 별 문제 없을 거야. 봄에 씻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곰팡이에 감염된 나뭇가지를 잘랐거나 병든 뿌리를 가진 식물을 캐냈다면 병원균 포자와 미세한 해충들이 도구 표면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창고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나겠죠. 그럼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바로 그 전정가위를 들고 건강한 나무를 자르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나무의 병원균을 접종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잘린 단면은 개방된 상처와 같아서 감염을 직접 심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뒤섞는 과정에서 병든 구역의 병균을 건강한 구역으로 의도치 않게 퍼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위생수칙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업 후에는 항상 도구에 묻은 흙과 식물 잔해를 깨끗이 제거하세요. 특히 전정가위나 톱 같은 절삭 도구는 반드시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또는 다른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다음 시즌에 겪을 큰 문제들을 예방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당을 푸르게 수놓는 잔디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잔디 깎기를 거르는 것입니다. 10월이 되면 잔디 성장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냥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길게 놔두면 겨울에 더 따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길게 자란 상태로 겨울을 맞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잔디를 7, 8mm 이상 너무 길게 남겨두면 눈 아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꺼운 눈이 잔디를 땅에 바싹 누르고 잔디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높은 습도와 공기 부족 상태에서 길었던 잔디는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 질병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설부병 액슈의 후빙, 즉 스노우 몰드입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면 여러분의 그 완벽했던 잔디밭의 복이 흉한 회색이나 분홍빛의 죽은 잔디 뭉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듬성듬성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날씨를 잘 봐가며 마지막 잔디 깎기를 꼭 해주세요. 잔디 길이를 약 5cm 정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잔디가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최적의 높이입니다. 이어서 잔디 관리에서 저지르기 쉬운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떨어진 낙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유기물이라 썩으면 좋은 퇴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죠. 밭이나 화단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잔디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껍고 축축하게 뭉친 낙엽 더미는 마치 잔디의 숨통을 조이는 압력층처럼 작용합니다. 잔디로 들어오는 햇빛과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이 낙엽 이불 아래에서는 어둡고 습하며 따뜻한 온실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곰팡이와 각종 균류가 번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낙엽 아래의 잔디는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며 썩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이 썩은 낙엽 더미를 걷어내면 그 아래에서 푸른 잔디 대신 누렇게 변하고 생명력을 잃은 듬성듬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런 낙엽 더미는 달팽이나 다른 해충들이 겨울을 나기에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부채형 갈퀴로 잔디밭을 쓸어 모든 낙엽을 깨끗이 치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 봄에 여러분의 잔디는 푸른 생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워낸 건강한 낙엽들은 퇴비로 만들어 활용하세요. 그곳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봄에 많은 정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방비 신병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에 사과, 배, 자두 같은 어린 과일나무 묘목들을 심으셨을 겁니다. 아직 가늘고 부드러우며 매끄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며 임무를 완수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겨울 숲과 들판에 굶주린 주민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땅이 눈으로 덮이면 토끼와 들쥐들에게는 먹이를 구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먹던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사라지게 되죠. 바로 그때 그들에게 가장 맛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어린 나무들입니다. 굶주린 토끼에게 어린 묘목의 부드러운 껍질은 그야말로 훌륭한 만찬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무줄기 껍질을 뱅글뱅글 돌아가며 완전히 벗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상박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무에게는 확실한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은 바로 이 껍질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봄에 다시 텃밭이나 정원에 가보셨을 때 살아있는 나무 대신 하얗게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비극을 피하려면 어린 나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무 줄기를 특수 플라스틱 망, 삼배, 부직포 또는 심지어 낡은 나일론 스타킹 같은 것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나무 껍질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흔한 실수를 알아볼까요? 바로 호스 안의 얼음 폭탄입니다. 물을 주는 시즌이 끝나고 여러분은 호스를 감아 수도꼭지를 잠근 후 마음 편히 떠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모든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빼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은 호스, 저장 용기, 수도꼭지에 남아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땅속 관계 시스템의 파이프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진 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학창시절 물리 시간에서 물이 얼면 팽창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력은 엄청납니다. 이 힘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쉽게 터뜨리고 연결 부품을 분리시키며 수도꼭지를 부러뜨리고 비싼 호스를 벌집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겨울 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재앙은 봄이 되어 물을 주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할 때 드러날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가지런한 물줄기 대신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분수와 터진 호스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보게 될 겁니다. 봄철 작업은 즐거운 식물 심기가 아니라 비싸고 지저분한 전체 시스템 수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게을리하지 마세요. 압축기로 시스템을 풀어내고 모든 호스와 저장 용기를 분리하여 완전히 비우세요. 이 간단한 조치들이 여러분의 많은 돈과 걱정거리를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정원의 섬세한 식물들, 즉 장미나 수국처럼 추위에 약한 식물들을 위한 월동 준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흔히 사랑이 지나쳐 오히려 독이 되는 과잉보호라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관목을 추위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함과 지나친 열의는 정작 추위보다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월동 준비를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첫 서리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서둘러 장미를 몇 겹의 부직포로 감싸기 마련이죠. 하지만 10월의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서리 후에 다시 따뜻하고 비 오는 날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껍게 덮어놓은 덮개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보온병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은 따뜻하고 매우 습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물은 겨울을 준비하기는커녕 계속 성장하며 심지어 싹이 트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곰팡이 감염과 각종 균류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런 이불 아래에서 식물은 습기에 약해져 썩기 시작하고 껍질과 싹은 검게 변하며 결국 썩어 들어갑니다. 봄에 덮개를 걷어낼 때 건강한 식물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검게 썩어버린 가지들 뿐입니다. 월동 덮개의 적절한 시기는 안정적으로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고 땅이 이미 약간 얼어붙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월동 덮개 자체는 반드시 통기성이 좋고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을철 나무 줄기에 석회 도포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5월 연휴를 앞두고 보기 좋으라고 4월 봄에 줄기를 하얗게 칠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도포의 진정한 보호 기능은 바로 겨울, 특히 늦겨울에 발휘됩니다. 2월이나 3월 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이미 봄처럼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쏟아집니다. 어두운 나무 껍질은 햇볕에 노출되어 영상의 온도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수액 이동이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다시 강한 한파가 닥칩니다. 수분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나무 껍질 조직은
갑자기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이 세포를 파괴하고 나무 껍질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는데 이를 동해-동하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얀 눈과 어두운 나무 줄기 사이에서는 엄청난 온도 차이가 발생하여 일소피해, 리샤오베이하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얀색 석회 도포는 햇빛을 반사하여 낮 동안 줄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주야간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나무 껍질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나무 껍질은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 나무 줄기 도포는 봄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합니다. 정원사라면 누구나 신성시하는 곳, 바로 퇴비 더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는 퇴비 사보타주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식물 잔해를 모아 값진 비료로 만드는 것은 아주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을 넣고 계신가요? 역병에 걸린 토마토 줄기를 뽑아내셨나요? 아니면 탄저병에 걸린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내셨나요? 혹은 이미 씨앗을 맺어버린 잡초를 뽑으셨나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공동 퇴비더미 속으로 말이죠. 겨울과 여름을 지나면 모두 썩어 없어지고 병원균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곰팡이성 질병의 포자들은 놀랍도록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퇴비 속에서 아주 잘 살아남고 심지어 일부는 번식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비옥한 토양 계량제가 아니라 진정한 생물학적 폭탄을 직접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봄이 되면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 오염된 퇴비를 바꿔 화단에 뿌려 채소와 꽃을 가꾸실 겁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식물들이 시즌 초부터 병드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퇴비 더미에는 오직 건강한 식물 잔해만 넣어야 합니다. 모든 병든 줄기나 감염된 가지는 반드시 태우거나 정원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야 합니다. 과일나무와 베리류 식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수확을 마쳤는데도 가지에 말라 비틀어지고 쭈글쭈글하게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보이나요? 마치 작은 미라처럼 생겼죠. 이걸 겨울 내내 그대로 두는 게 바로 큰 실수입니다. 겨우 몇 개 남은 건데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미라처럼 변한 열매 하나하나가 단순한 마른 찌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병의 온상, 특히 과일 썩은병이나 모닐리아병의 주범입니다. 이 열매 속에는 마치 튼튼한 벙커처럼 곰팡이 포자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추위와 궂은 날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죠. 봄이 되어 따뜻해지고 습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 포자들은 다시 활성화되어 정원 전체로 날아다니며 어린 꽃과 새로 맺히는 열매들을 감염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시즌에는 더욱 강력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썩은 열매 단 하나만으로도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사과나 체리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전정가위나 긴 막대기를 들고 정원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말라붙은 열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따내세요. 따낸 열매들은 반드시 모아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균의 근원을 영원히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실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토마토와 고추를 다 수확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저 문을 닫고 다음 해 봄까지 온실을 방치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말 그대로 적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셈이 되거든요. 온실은 식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해충과 각종 질병에게도 더없이 완벽한 밀폐된 공간입니다. 응애
온실가루이 같은 해충들과 역병, 잿빛 곰팡이병 같은 질병의 포자들은 모두 온실의 환경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온실을 그저 닫아두면 이 모든 적군들에게 가장 안락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흙의 윗부분, 식물 잔해, 온실 골격의 틈새, 심지어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숨어 완벽하게 겨울을 보낼 것입니다. 봄이 되어 햇살이 따뜻해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집에서 깨어나 여러분의 첫 모종들, 그 연약한 새싹들을 공격할 준비를 마칠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가을철 온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식물 잔해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 골격과 덮개를 소독액으로 꼼꼼히 세척한 다음 가능하면 흙의 윗부분을 걷어내거나 특수 살균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내년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희가 다룰 거의 마지막 실수는 바로 여러분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나 관목의 밑동 주변, 즉 수간 아래 공간이죠. 이곳은 종종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공간입니다. 떨어진 열매나 잡초가 자라고 치우지 않은 두꺼운 낙엽층이 쌓여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간과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 이곳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곳의 느슨한 흙속과 식물 잔해 밑에서 정원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숨어들기 때문입니다. 바구미, 잎벌레, 사과굴라방, 유충, 체리파리 번데기 등 모든 해충들이 바로 이곳에서 완벽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얕게 파고들어가 미래의 먹이가 될 식물의 뿌리 바로 옆에서 평화롭게 겨울을 납니다. 봄이 되면 멀리 날아가거나 기어갈 필요도 없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줄기를 타고 올라가 어린 꽃봉고리와 열매의 알을 낳기 시작하죠.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나무 밑동 주변을 모든 식물 잔해로부터 깨끗이 치우고 얕고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월동 중인 해충들을 지표면으로 노출시켜 첫 서리와 새들이 그들을 제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값비싼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삽이나 전정가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정원 건망증 증후군입니다. 여러분은 봄이 되면 지난 시즌의 모든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의 기억력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오이 품종이 가장 수확량이 많았고 어떤 품종이 병충해에 가장 강했는지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정원의 어느 구석에서 토마토가 계속 역병에 시달렸고 어디에서 잘 자랐는지 기록하는 것을 잊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모란을 옮겨 심어놓고는 봄이 되면 정확히 어디에 심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매번 새로운 시즌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실망을 안겨주었던 품종들을 또다시 구입하고 취약한 작물들을 이미 오염된 자리에 다시 심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공책이나 휴대폰 메모 앱도 좋습니다. 기억이 아직 생생한 10월에 그 시즌의 모든 결과를 기록하세요. 무엇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어떤 식물들이 병들었고 어디에 작물들을 바꿔 심어야 하는지 말이죠. 이 간단한 습관은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귀중한 지식 기반으로 바꿔줄 것이며 해마다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4월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에 나섰는데
기쁨은커녕 한숨부터 나옵니다. 잔디밭은 설부병으로 여기저기 듬성듬성 비어있고 그토록 기다리던 어린 사과나무는 줄기가 갉아먹힌 채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덮개 속 장미들은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졌고요. 작년 10월에 뽑아내지 못한 잡초들로 밭은 무성합니다. 제때 정리하지 못한 잔재물에서 월동안 병충해와 씨름해야 하고 죽은 모종을 대신할 새 모종의 돈을 들이며 정원을 겨우 살려내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 모든 봄철의 재앙은 바로 10월의 몇 주간의 게으름이나 잘못된 조치 때문입니다. 가을철 게으름의 대가는 잃어버린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봄 정원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기억하세요. 정원에서의 10월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위한 전략적인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가올 풍성한 꽃과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을철 정원에서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10월 관리 노하우,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배워나가요.